새해인데요.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은 몇 번입니까? 라고 인사해 보면 어떨까요? 네. 네. 혹시 번호를 말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네, 부족하지만 제 강의를 듣고, 네, 꼭 번호가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영화 이병헌이 출연했던 광해라는 영화였죠. 저는 그 영화의 전 스토리를 보지 못했지만 저 장면은 몇 번을 돌려봤던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너무 재미있는데 저기에 보시는 나무로 된 게 이제 매화틀이라는 거예요. 실제 영화 속의 장면처럼 조선시대 임금은 저 매화틀에 변을 보고 내 의원들이 그 변의 색깔이라던가 모양이라던가 향이라던가 또 실제 맛을 보고 왕의 건강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너무 싫으시죠? 네. 그리고 옆에 보는 요거는 뭘까요? 네. 어, 말이 보이는데 말의 똥을 차로 만들었대요. 마통차, 마분차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 조선시대 약재로 사용되었대요. 보통 이 시대의 평균 수명이 40세였는데 이 영조대왕은 82세까지 사셨다고 하는데 그 비결이 바로 이 마통차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통차가 면역을 높이고 여름을 잘 날 수 있는 그런 건강에 좋은 약재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네, 변이 똥이 그걸 통해서 건강을 확인하고 또 약재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어떨까요? 건강장수마을로 손꼽히는 강원도 춘천의 박사마을. 장수마을을 찾아간 거예요. 박사마을을 비롯한 전국의 장수마을에서 건강의 비밀을 찾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연구조사하던 중에 하나의 단서를 발견했다. 놀랍게도 비밀은 대변 속에 있었는데 장수마을 사람들과 도시 사람들의 대변에 있는 독소 함량이 정반대로 달랐다. 젖산균이라고 하는 유산균이 시골에는 높습니다. 도시에는 그 비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들, 그게 도시에는 높습니다. 그리고 장수촌 지역은 그것이 낮습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엔 다양한 미생물이 생태계를 이루며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도시와 장수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 운명을 가른 대변 속 균들을 장내 미생물이라고 말한다. 우리 몸의 90% 넘는 질환들이 정말로 장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성염증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요즘에 가장 많이 또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에요. 장내 미생물은 모든 건강의 척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건강의 척도 이것이 모두 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 생태계예요. 우리 몸속에 사는 미생물과 그 미생물의 유전체 전체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몸의 세포수에 비해 이 미생물의 수가 훨씬 더 많아요. 39조가 있고요. 이 중에서 장의 95%가 서식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사람이 아프고 질병에 걸리고 노화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이제 유전체에 있지 않을까 하고 유전체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다 분석을 하고 보니까 인간의 유전체가 초파류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을 통해서 가지고 있다. 거기에 건강의 원인이 있을 거다 하고 시작된 게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죠. 여기에서 인체 내 미생물의 유전자 연구를 통해 마이크로바이옴이 인간의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졌어요. 그리고 인체의 마이크로바이옴은 매우 다양하고 그 다양성이 건강한 사람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1908년은 지금부터 120년 전이죠. 이 메치니코프가 주장한 거는 건강하기 위해서 장에 좋은 유산균을 많이 먹으라고 한 거였어요. 근데 아메이를 제외하고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저 유산균, 우리의 유산균은 구수가 100억이 넘어요. 이렇게 아직도 숫자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건강의 핵심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장 속에 30조 개가 넘는 이 미생물들이 있고 종류만 해도 2,000개가 넘는데 이 미생물이 어떻게 밸런스를 유지하느냐가 건강에 중요한 척도다. 그게 바로 건강인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그냥 바로 혈액으로 가는 게 아니죠. 대부분 고분자이기 때문에 장 속에 있는 저 미생물이 잘게 쪼개요. 저분자로. 그래서 그것이 혈액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잘게 쪼갤 수 있는 미생물이 내 장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특정 물질을 더 잘 쪼갤 수 있는 그런 미생물들을 내가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건강한 거고, 그걸 여기서는 제약회사라고 표현을 해요. 내 장 내 제약회사가 몇 개냐, 50개 이렇게 건강하게 들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한두 개도 없을 수 있는 그런 장 상황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산균을 그냥 브랜드라던가 숫자라던가 아니면 특정 균주로 이렇게 보고 드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유산균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장내의 미생물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요. 예를 들면 인삼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내 몸에 다 들어오기 위해서는 저 진세노사이드라는 저 작은 입자까지 쪼개져야 되는데 그것을 쪼갤 수 있는 미생물이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콩에 있는 에콜이라는 좋은 성분이 우리 몸에서 항암이라던가 갱년기를 저해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거 역시 내 안에 저거를 쪼갤 수 있는 장내 미생물이 없다면 그냥 똥으로 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석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 장내에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해야지만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내 몸 안에서 영양소로 잘 흡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한 개를 우리 아침에 사과 한 개 먹으면은 보통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죠. 금사과라고 하죠. 하지만 그게 꼭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장내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은 아침에 먹은 그 사과 하나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혈중 그 수치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에 따라서 우리가 먹는 영양소의 레벨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장표를 보고 사실 저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처음 나왔을 때 검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1년 동안 먹고 그리고는 쭉 이어서 안 먹고 다시 365를 먹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저만 검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업자니까 검사를 하고 소비자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몰랐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는 우리가 정말 많은 영양제를 먹는데 이게 그냥 똥으로 가지 않고 고스란히 내가 흡수하려면 정말 이 마이랩을 통해서 나의 장내 미생물의 지도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 WX 실험을 한 거예요. 131명의 임상 연구를 했는데요. 과연 이 사람들이 먹고 있는 WX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얘를 얼마나 잘 쪼개서 흡수할 수 있냐를 봤는데 실제 전체 그 WX 아래에 있는 파이토케미칼을 고스란히 다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대요.
그리고 2명밖에 없었대요. 100%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2명밖에 없었대요. 131명 중에서 2명밖에 없었고 75% 이상 쓰시는 분들은 30%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마이랩을 통해서 내가 먹는 영양제라던가 내가 먹는 좋은 음식들을 다 고스란히 흡수하려면은 장내 미생물의 그 다양성을 높여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마이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좀 더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에서 건강한 배변 활동 이외에도 신경기능, 대사, 면역 이렇게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지면, 다양성이 깨지면 우리가 생각했지 못했던 많은 질환들이 와요. 기본적으로 뭐 설사나 변비와 같은 배변 문제는 물론이고요. 당뇨도 올 수도 있고요. 고지혈, 고혈압, 우울증, 치매, 파킨슨까지 올 수 있는 게 바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뇌, 폐, 간, 피부 다 여기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질환들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깨져서 이렇게 우리가 아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 있는 질환들이 어떤가요? 여러분들 생소하시나요? 우리가 늘상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만성 질환들이거든요. 이 만성 질환으로 인해 현대인들이 많이 건강하지 못하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의 원인을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나의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좋다라는 거는 저런 자연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깨져 있다면 이렇게 황폐하고 메마른 생태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실까요? 네. 혹시 이쪽이 걱정이 되신다면, 저쪽 생태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네, 마이랩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몸에 미생물을 가꿔야 합니다. 이 생태계도 잘 가꿔야 하는 것처럼 내 몸속에 있는 미생물이 어떤 균이 아니라 나와 한평생 살아가는 이제 반려균인 거죠. 공생체고 잘 가꿔야 되는 생명체라는 것을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하면 우리 몸에 유익한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대사산물들이 만들어져요. 이 대사산물 역시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 대사산물을 통해서 인지라던가 콜레스테롤, 대사, 면역, 소화기 이 모든 건강에도 포스트바이오틱스가 관여를 하고 있어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인데요. 소장에서 소화 흡수되고 소화되지 않는 남은 영양소들이 이제 대장으로 가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먹이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물질을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단세 지방산을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단세 지방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으냐면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많은 만성질환의 원인들이 사실은 장누수에서 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장누수를 막을 수 있는 물질이 바로 뷰티르산이에요.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는데요. 사실 여기에 이때 이분은 뭐 장누수는 모르셨을 것 같지만 이 의미에서 현대인들의 많은 질환의 원인이 사실은 장누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장벽이에요. 이렇게 장간세포의 이 점막이 그리고 병원균이라든가 유해물질이라든가 어떤 독소들이 유입이 안 되게끔 막아주는 하나의 방어벽의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장누수 증후군은 여기가 네,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세포 간의 결합이 느슨해지면서 어떤 독소라던가 이런 것들이 침투하면서 우리 몸에 염증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 안의 미생물의 다양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물, 아까 그 비트르산이 적어지면서 장 누수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세지방산, 그 중에서 비트르산이 이 저 간격을 좁혀줄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떨어지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독소들이 새서 혈액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 몸에 이제 만성염증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이 만성염증이 시작이 되면 나의 지방세포들이 내장 지방을 더 쌓게 하고 그로 인해서 당뇨라던가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불순물들이 뇌로 가면 이제 우울증이라던가 불안증, 공황장애, 그리고 이것이 더 시간이 길어지면 치매나 알츠하이머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 누수를 막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 장 누수를 막을 수 있는 물질은 아까 말씀드린 단세지방산인 뷰티르산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장 누수가 있고 만성염증이 일어나면은요, 근육도 붕괴되기 시작된대요. 근데 근육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또 대사질환에 영향을 미쳐서 심혈관계 질환에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오랜 학계의 정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 누수를 막지 못하면 아까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그 만성 질환의 다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거죠.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알츠하이머, 치매, 동맥경화, 심혈관계 질환, 근육의 손실, 그리고 아이들의 인지기능 저하라던가 불안증, ADHD, 성장 저하, 호르몬 생성 저하, 이 모든 것들이 장 누수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그 장 누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침에 뭐 하고 있죠? 네, 맞아요. 마일의 유산균을 드시는 거와 함께 아침에 우리가 물을 마시고 단백질과 유산균을 먹는 그 굿모닝 그것 자체가 이 뷰티르산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본 아메이에서 같이 실험을 한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화이버를 같이 넣으면 훨씬 더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밸런스 유딘 365를 섭취했을 때보다 마일의 맞춤 유산균을 먹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뷰티르산, 장 점막, 느슨해진 장 점막을 쫀쫀하게 조여줄 수 있는 물질인 그 뷰티르산을 20% 더 극대화할 수 있고요. 더블X를 같이 먹으면 추가로 더 20%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우리가 물 드시고 단백질과 맞춤 유산균, 그 다음에 화이버, 식이섬유를 같이 먹고 더블X를 먹는다면, 네, 여러분들의 그 장 누수는 조금 안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뷰티르산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공장으로 하루 종일 이 뷰티르산을 마구마구 생성해낼 수 있는 공장으로 만드는 그 역할이 바로 굿모닝인데, 한 가지 좋은 방법은 그거를 1분 동안 쉐이커 통해서 흔들어서 그리고 30초 정도 놓고 그리고 드시면 훨씬 더 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물을 먹는데요. 대사 물질을 만들어내잖아요. 뷰티르산은 대사 물질을 훨씬 더 잘 만들어내려면은 충분한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원래 적절한 수분 섭취는 장내 환경이 너무나도 좋은데 뷰티르산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생제는 나쁜 세균에게 떨어지는 일종의 폭탄입니다. 문제는 이 폭탄이 나쁜 세균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항생제는 균을 죽이는 약입니다. 다만 항생제는 유익균, 유해균을 구분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때문에 질병과 무관한 세균을 무차별적으로 죽여 미생물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취재 기간, 항생제를 처방받아 직접 복용해보기로 했습니다.
가능성 없는 일이 벌어지지. 단 3일을 복용했을 뿐인데 마이크로바이옴이 바뀌었습니다. 장 마이크로바이옴 건강지수는 낮아졌고 염증 지수는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항생제는 많은 미생물들을 그냥 같이 죽이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때 아예 그 몇 종은 없어지기도 합니다. 없어지는 균들, 그 다음에 변형이 일어나는 균들, 그런 균들 때문에 미생물 이 전체적인 균형이 깨지죠. 이 깨진 거가 다시 복구가 되는 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건강에 있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저항생제가 한마디로 그냥 장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거랑 똑같은 행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항생제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노출되어 있던 친구들은 자라면서 어떤 천식이라던가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이라던가 비만에 더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항생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인스턴트 식품에는 많은 방부제들이 있죠. 그 방부제들은 미생물을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기 위해 넣어둔 것이 사실 방부제잖아요. 그래서 인공감미료, 유화제, 색소, 방부제, 과당 이런 것도 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생태계 보여드렸던 그 황폐한 디스바이오스 그 사진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열 진통제, 아스피린, 타이레놀, 이브로펜 다 진통 소염제죠.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요즘 아이들이 저는 이제 제 아들을 통해서 얼마 전에 알게 된 건데 아프면 아이들이 양호실 요즘 뭐라고 하죠? 네. 보건실을 가는데 보건실에 가서 어디가 아파요 하면은 약을 준대요. 근데 대부분이 사실 진통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통제를 먹고 괜찮아지면 이제 다시 공부를 하는 거고 괜찮아지지 않으면 그제서야 조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가서 처방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생리통인 경우에는 거의 달고 사는 것 같고 조금만 어지럽거나 해도 아이들이 그 타이레놀을 받는 횟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조금 너무 안타까웠는데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나에게만 적용시키지 마시고 아이들에게도 한번 이거를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의 식습관은 어떤지, 우리 아이가 이런 약들에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으면 아이들 역시도 장누수로 인한 그런 질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좀 고정적으로 뭐 제산제라던가 내가 늘 먹고 있는 당뇨약, 혈압약, 어떤 정신과 약 이런 것도 장내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많이 파괴하고요. 그리고 음주. 그 술 먹었을 때 다음날 숙취 있잖아요. 그 숙취들 기억하시나요? 술을 다들 안 드시나 봐요. 근데 숙취의 그게 장내에 그 장누수가 있는 거랑 똑같대요. 장누수가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숙취의 그 느낌이 바로 장누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술도 되게 많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파괴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도 그래도 이제 파괴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번도 이렇게 현대 문명이 들어가지 않는 아마존 지역과 미국의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확인한 거예요. 실제 아마존의 변을 가져다가 변을 비교해 봤는데요. 여기가 이제 아마존이고 여기가 이제 미국이었던 거죠. 여기가 훨씬 다양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뭐 항생제라던가 아스피린, 타이레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사실 다 깨져 있고, 솔직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걸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똥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파괴가 되고 불균형이 오면 여러 가지 질환들에 노출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여자분은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데,
남자친구의 그 대변을 캡슐로 만들어서, 남동생의 대변을 캡슐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식해서 치료하고 있고요. 실제 치료제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똥을 저렇게 캡슐로 만들어서 불치병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회사와 연구자들이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저렇게 건강한 사람들의 변을 그냥 넣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이랩이 그거와 같아요. 전 세계 그 장내 그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변을 캡슐로 만든 그거를 먹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마이랩을 통해서 나의 장내 미생물을 더 다양하게 이제 바꿔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홀자펠 이분이 이제 이 미생물의 세계적 석학이시죠. 이분과 그리고 지읒의 대표님이 공동 창업한 HM파마와 한국아메이가 이렇게 함께 개발한 것이 이제 마이랩이라는 맞춤 유산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피마스라는 특허인데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뿐만 아니라 아까 만들어내는 대사체, 그 대사 물질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기술들은 1세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건 대부분 1세대 기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 정도만 보는 건데, 아메이의 마이랩은 대사체 분석이 가능한 2세대 기술이 있고요. 실제 유전자 분석과 대사체 분석을 함께 해서 시뮬레이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유산균이 들어갔을 때 장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그거에 맞게 처방할 수 있는 3세대 기술이 같이 적용된 그런 기술이고요. 1세대, 2세대, 3세대 기술이 모두 있는 제품은 전 세계에서 마이랩 제품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맞춤 유산균을 우리가 받아보기 전까지 마이랩이라는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저 키트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키트에 우리가 변을 담아 보내면 연구소에서 저렇게 4주 동안 분석이 들어갑니다. 실제 저게 제가 변을 보내면 저 변이 저 장 속에 들어가면 허연경의 장에 내가 다시 들어왔네라고 착각을 일으킬 만큼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레포트를 받으실 수 있고요. 나의 다양성이 어떤지, 유익균, 유해균이 어떤지,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이 어떤지, 이렇게 쭉 받아보실 수 있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제가 강의를 들어보면서 이거 정말 우리 가족이 꼭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이 장내 미생물을 바꿔가면 훨씬 더 건강하게 성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검사를 했고요. 저희 집은 3번, 4번, 5번이에요. 네. 아빠랑 첫째 아들이 3번이고 막내가 5번, 저는 4번이더라고요. 제가 2022년에 검사했을 때 여기였어요. 사실 저는 이제 밸런스 위드인 365를 꾸준히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상위 20%, 상위 10%로 되게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2024년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어쨌든 저희 유산균을 계속 먹었는지 여전히 결과는 좋았어요. 여기 보시면 상위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상위 30%, 포스바이오틱스 균형 30%, 이 안쪽까지 들어와야 나의 다양성이 그나마 건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 30% 이하시면은 저거를 30%까지 끌어올리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함께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이 여기가 평균이면은 대부분의 수치들이 그래도 높음이나 평균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소비자들 건데요. 실제 이런 분이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 바깥까지, 이 방사형 바깥까지 나와야지 건강한 거거든요. 요 초록색이 이제 평균이라면 요 빨간색이 이 검사를 하신 분의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포스트바이오틱 균형이 너무나도, 찌그러져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만났을 때, 화장실을 거의 일주일도 거의 2주에 한 번 이렇게 가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에 대해서 늘 고민이 있으셨는데 제가 이 검사를 추천드리고 맞춤 유산균을 먹은 지 며칠 안 돼서 딸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의 방구 냄새가 달라졌어 라고 얘기를 하다가 어쨌든 화장실 가는 횟수가 그전보다는 훨씬 달라지셨어요.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 있었던 친구였고요. 여기 이분도 화장실을 가는 것이 너무 힘드셨고 특히 해외 출장이 많으신 분이셨는데 해외 갔을 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분은 정말 이 관련한 유산균을 안 드셔본 게 없을 정도인데 저희 맞춤 유산균을 드시고 화장실을 가는 게 너무 편해지셨고 해외 출장 가기 전에는 미리 더 여유 있게 준비해서 맞춤 유산균을 가지고 가실 정도로 효과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 키트가 검사하는 게 22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쭉 내용 듣고 보니까 어떤가요? 22만 원 비싼가요? 저도 저 정도면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오랜 시간 연구하고 저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고 저게 앞으로 나의 건강을 바꿀 수 있다면 이거 정말 안 비싸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 이게요 병원이라던가 이런 데서 유통될 때는 70만 원이래요. 근데 그게 이제 더 지나가면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납품가가 70만 원이지 실제 청구되는 거는 더 비싸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이 HM 파마와 20년 동안 계약을 맺었잖아요. 저희가요 금액이 정말 저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게 어떻게 좋아졌는지 임상을 한 거예요. 근데 82.45%가 개선됐어요. 그리고 9개월 실제 데이터 저거는 이제 6개월을 가지고 한 거고 실제 평균 9개월을 가지고 했을 때도 다양성이 71%, 포스트바이오틱스가 79%. 그러니까는 내가 먹어보고 이게 바뀌었을까?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임상을 통해서 포스트바이오틱스나 그 뷰티르산 단세 지방산이 저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아이들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 좀 많이 와닿았거든요. 우리의 이 아이들은 어떤가요? 엄마의 질을 통과하면서부터 이제 세균하고 우리가 미생물하고 아이들이 만나잖아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런 거에 노출이 되면서 그때부터 교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깥 세상하고. 그거를 여기서 이제 면역 세포의 교육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이거를 놓치는 경우가 있죠. 아이가 접하는 미생물은 아기의 면역 체계에 오랫동안 영향을 주어서 아기가 커서 어떤 병에 걸릴지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질환이라던가 크론, 당뇨, 천식 이런 거에 되게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이 16세 더 늦게까지 하면 18세까지 교육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은요, 면역세포들을 똑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이, 나한테 해로운지 이로운지를 얘네들이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육을
16세까지 조금 더 넓게 잡으면 18세까지 교육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아이들이 어리신 분들은 꼭 이 마이랩을 통해서 이런 면역세포들을 더 똑똑하게 교육시켜서 향후에 아이들이 4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 60살이 되면서 찾아오게 될 그 만성질환을 줄일 수 있는 게 저는 이 마이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우세 박사 16살이 아직 안 됐다면 기회가 있으니 마이랩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꼭 높여주세요. 네. 그리고 아이들에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하면은요, 이게 인지력에도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어린이 건강에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칼슘을 먹어도 나의 장내 미생물이 그 칼슘을 잘게 쪼개서 내 혈액으로 넣어주지 않으면 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의 성장 호르몬 감소와 뼈 성장 둔화에도 장내 미생물이 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을 높여야 된다는 거고요. 당연히 신체 성장 발달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방글라데시아 아이들을 연구한 거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이제 너무 못 사는 지역의 그 아이들이라 어렸을 때부터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않고 자란 거죠. 그래서 유엔이 여기 아이들에게 이제 영양을 많이 공급을 했는데도 아이들의 키가 잘 크지 않고 성장이 잘 되지 않았대요. 근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아이는 12살이지만 장내 미생물의 나이는 6살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몸이 커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장내 미생물의 그 나이도 키워가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다양성을 높이는 거겠죠. 그리고 아토피도 마찬가지고 다양성이 낮으면 아토피에 더 걸릴 확률이 높은 거죠. Amway, getting involved with Neutralite is really taking charge of your life. 저는 이 말이 너무 대부분의 멋진 것 같아요. 기업들은 이런 주도권을 하나의 가진다. 사이언스적 실마리를 마케팅이나 패키징에다가 더 노력을 하지. 아메이처럼 이렇게 고객이 알 필요가 없는 수준까지 연구를 하면서 그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과 시간과 맨파워를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메이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회사는 정부의 규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도망다니기를 원하지, 정부의 규제보다 높은 수준의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회사는 아메이를 처음 봤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하나의 특별한 물질을 가지고 인체 적용 시험을 하고 그것을 여러 것을 넣어서 제품을 많이 만드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메이는 다른 거죠. 저는 완제품으로 인체 시험을 이렇게 많이 하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이 H파마 지효세 대표님이 이 연구를 한국 아메이와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메이는 사이언스에 절대 돈 아끼지 않는다. 딥사이언스를 해서 10년, 20년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회사다. 그리고 이 사이언스를 이 회사가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에 상당히 많은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 마이랩과 마이크로바이옴을 공부하면서 와, 진짜 한국 아메이 너무 대단하다. 우리가 파트너십을 맺고 가게 너무나도 멋진 회사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박사님이 얘기하신 거, 내가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다는 거, 전 이 말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아프잖아요. 근데 아프면 그 이후의 삶은 너무 라이프 스타일이 떨어지고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알아가서 그 삶의 주도권을 의사에게 나중에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런 딥사이언스, 아메이의 딥사이언스로 이 마이크론 바이옴의 DB가 지난 2024년 해를 기준으로 출시 2년 만에 7만 건에 해당됐다고 합니다. 이거 전 세계에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1위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데이터베이스가 누적이 됐잖아요. 나의 장내 미생물이 어떤 것들에 더 반응하느냐. 여기서 그러면 이거를 반응하게 하려면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그거에 바로 이제 엔자임 바이옴이었죠. 앞으로 이런 제품들이 계속해서 출시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정말 우리가 이제 살아갈 그 수명은 점점점 앞으로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을 건강하게 살 건지 아니면 노쇠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 건지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시작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리해 나가는 것부터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마이랩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신은 몇 번인가요? 제가 서두에 인사드렸는데요. 지금 위너스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12월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5개를 접수하게 되면 이렇게 위너스의 명품 가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들으신 강의 통해서 우리 가족의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그 다양성을 높여갈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